처음에 건국 초기부터 중요한 국가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 황진이가 여기 있고요. 여기 종이 글을 들고 지금 신방에 가고 있고 서경덕이 서사정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보존을 통해서 이 지역의 누각이나 이런 걸 다 이름을 썼어요. 하세나 이런 것들을 그냥 누구나 봐도 한글을 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봄이 피는 화담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 이 봄의 풍경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원래 그림의 그 원본은 뭐냐면은 송도 사장원 계도의 육폭 병풍 안에 내폭이 들어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1602년에 이걸 제작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몇 분, 400년 더 넘었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너무 훼손돼가지고 색깔이나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색깔을 살려가지고 이 제품들 다시 완성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시를 쓰신 손 선생님이세요. 이 한수 선생님이 이 시를 쓰셨는데 이 선생님 이 시를 좀 읽어보세요.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 시를 어제 밤에 쓰셔가지고 한가운데 뜨는 조그만 잣나무배 몇 년 동안이나 이 물가에 한가로이 매였을까. 누가 먼저 건넜는지 후세 사람들이 묻는다면 문물을 모두 갖춘 만호의 후작이라 하리라.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이 한국 신방에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절대 관절 나가지 않고 후학들을 했고, 황진이가 이 서경덕의 학문의 깊이가 기론을 창시자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기론에 심취하고 학문이 어릴 때부터 황진이는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사서사 한경을 집에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경덕한테 가서 10년을 공부를 배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시의 세계라는 이런 것이 허랑선은 중국의 시를 뺏겨서 이렇게 시를 인용했지만 황진이는 순수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최고 여루신이다라고 우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공간에서 황진이가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 성리학자 서경덕을 만나서 10년간 교류를 하면서 학문을 배우면서 제자로서 배우면서 그런 아름다운 시가 정말 나오지 않았나, 그런 산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신방. 그 다음에 여기는 박영포포는 이제 여러분들이 박영포포 하면 송도 3절 하면 뭐가 들어가나요? 서경덕, 황진이, 박영포포죠. 그러니까 여기가 박영포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용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바위에는 초수가 막 그려져 있어요. 글이 써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황진이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초수를 그렸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제 글을 잘 쓰니까 이게 너무 가늘게 이제 중국 개성에 갔다 온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그 찍어온 자료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머리카락을 휘감듯이 초수로 그렸었기 때문에 그 용바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진은 머리로 풀어서 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재라는 백호 임재가 황진이가 죽고 나서 부임을 해서 가는데 뭐 이게 개성이 지나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황진의 스토리가 머리를 풀어가지고 글을 썼다는 얘기도 있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황진이 요소에 이제 참배하고 이렇게 사건이 터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인폭파하고 황진이가 있고 여기 범사정, 여기 누가 이름이 범사정입니다. 황진이가 이제 스승한테 옛날에는 공부를 배우러 가면은 반드시 술을 들고 갑니다. 그 다음 육포나 왕세자가 왕한테 교육을 받아갈 때도 그렇게 술, 육포, 그 다음에 이런 그 옷감 같은 거 이런 걸 들고 가서 공부를 배우러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병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정에 이제 이 갓을 쓰고 있는 그 서경덕 선생님을 여기 그렸습니다. 그래서 송도 3절 이렇게 다들 있죠. 그래서 주제를 송도 3절 박연폭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황진이가 이제 박연폭표를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만 들어도 막 폭포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박연폭포가?
제가 설명을 잘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경품을 드릴 거예요. 37m. 아, 띵동대. 대단하네. 입니다. 그래서 37.2문. 네, 그러면 황진이는 이제 아까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송도사계 마늘대 주경에서 마늘대는 개성 그 고려의 수도 개성의 궁궐이 있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니까 이 궁궐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빈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진이가 여기 봉수대만 여기 보이죠. 그래서 항진이가 여기 서서 지금 마늘대 시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송도의 사람들은 70년 동안 관제에 나가지 못하고 이 빈털을 궁궐의 빈털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심정을 이 항진이가 이제 시로 읊은 거죠. 그 시가 뭐냐면은 이 시기죠. 마늘대 해고 마늘대 해고입니다. 그중에 마지막은 여러분들 항진이 하면은 그 유명한 누가 생각나나요? 지독선사 생각나죠? 지독선사. 이제 지독선사가 여기 종고로가 있고요. 지독선사 여기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눈이 하얗게 왔는데 그래서 지독 문종 뭐 지독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겨울에 쓸쓸한 그 항진이를 제가 이거 그릴까 하다가 안 그렸어요. 아마 저 집안에 들어 계시죠 지금. 오케이 이렇게 땡큐. 근데 이제 이 시를 보면 그래요.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보여내요.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별이라 이렇게 네네 이게 동지딸 이렇게 긴긴 밤에 이렇게 그 집 안에서 시를. 외로워서 있으니까 네 앉아 있을 때 이제 선사 나오시는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우리 문고 선생님 위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이 귀한 걸로 이렇게 전시를 끝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매화를 그린 건 이게 지조를 나타내는 거. 너무 좋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영성입니다. 청명이 청명이 하는 것이 그냥 청명이라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에서 청명이라고 인정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명리는 어떤 사람한테 부여를 하나 여기 설명을 여기는 다 못 썼는데요. 저 리플레이스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 여러 가지 덕목을 다 같이 해야지 청백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정성은 이 청백리로서 자기가 청백리로서 이게 국가에로부터 청백리로 관직 생활을 74년을 하셨거든요. 74년 관직 생활하면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24년을 하시고 영의정 지금 가도 국무총리를 18년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87세까지.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 항해정성을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못 나가겠다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87년 세종이 살아계실 동안에 하셨어요. 그래서 항해정성이 청백리이기 때문에 그 관복에 자수를 놔가지고 저는 흉배 있잖아요. 흉배를 하는 것조차도 사치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복식에다가 흉배를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에 그 관복을 입은 공신이나 그 초상화를 보면은 흉배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흉배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 지나서 이제 문종 지나서 이제 흉배를 제자하사에서 흉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항해정성의 초상화에는 어떤 초상화에도 흉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흉배가 그려진 것은 조선 후기에 최홍신이 그린 게 전신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시대에 안 맞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체 전신상도 없고 이 공신이라는 것은 세종대왕의 완전히 오른팔로서 24년을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동안에 세종대왕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브레이커, 완전 추진력이 강한 분이에요. 그 추진력을
다운시키는 분이 항의정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항의정성 우유부단하다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것이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내가 화가 막 치밀어 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의정성은 굉장히 공정하면서도 청백리로서 여러분들 74년을 공직에서 청백리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해가지고 될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국가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의정성이 오랫동안 간직을 하시면서 공신상이 없다, 전신상이 없다. 이게 굉장히 저는 슬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신상을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공신상을 그리는 과정에 이 밑그림을 5번을 그려가지고 이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키가 작다, 짧다, 막 그 얼마나 많은 제가 이 그림 탄생까지 많은 비난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근거나 사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신상들을 보면은 이 후대에 가면은 이것을 길게 이게 짧으니까 길게 이렇게 좀 키가 크게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조선 전기에 항의정성 바로 뒤에 하연이라는 영의정을 하신 분의 공신상이 남아 있어요. 그 전신상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신상들도 보면은 이 형태는 똑같은데 얼굴만 딱 바뀌어가지고 쫙 똑같은 형태로 있는 공신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항의정성의 공신상을 뭐 키가 작든 말든 하여튼 그 형태에 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항의정성의 영정이 남아 있는 것은 전부 다 이게 반신상이고 반신상인데다가 60대 초반에 그림만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국에 9개가 있어요. 여러 군데 이제 그 다들 후대에도 그리고 했는데 제가 항신 초상화가 있는 상주박물관 문경에 가면은 장수 항시 종택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사당이 숙청사예요. 숙청사에 있는 항의정성의 영정이 제일 오래된 건데 그게 너무 많이 집에서 오랫동안 보존하다 보니까 너무 훼손돼가지고 후손이 막 그걸 색을 이렇게 막 칠하고 이래가지고 막 색을 알아볼 수가 없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박물관에 기증을 해가지고 중앙박물관에 기증했는데 상주에서 안 된다. 우리가 박물관에 유치해야 된다 해서 이제 그게 박물관에 상주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주박물관에 가서 이제 소장돼 있는 항의정성의 영정을 그 세 부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본에 가까운 원본이라서는 제일 오래된 항의정성의 얼굴의 모습, 그 모습의 형태를 그대로 딱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꼬리가 이만큼 내려오는 건 조선 후기의 초상화의 기법이고 이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본에 준해서 이 얼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종실록에 세종대왕이 항의정성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문종 2년이거든요. 문종 2년 때 이제 졸기를 써요. 유명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실록에다가 항의정성이 졸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뭐라고 써놨냐면은 늙었는데도 기력이 강건하여 홍안 백발을 바라다 보면 신선과 같았다. 그러니까 얼굴이 홍안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홍안을 어떻게 표현할까 굉장히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산호가루를 얼굴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호나 이런 걸 다 이게 물을 보면은 붓을 하면 이렇게 밀리듯이 이게 밀려요. 그래서 굉장히 바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홍안을 나타나기 위해서 마지막에 산호가루라고 이 아주 얇은 종이에다가 뒤에다가 이 돌가루예요. 청색 돌가루를 다 칠하고 그 다음에 또 앞면에다가 돌가루를 또 칠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종이가 찔리는 거예요. 이 양쪽에 다 돌가루 바디감 있는 거를 얇은 종이에다 칠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항의정성의 초상화가 탄생을 했는데 제가 왜 이게
이 홍안 백발을 해서 백발을 더 하게 해야 되는데 또 너무 하기도 그랬어. 일단 노후에 9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아주 장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황선생의 어릴 때의 아호가 뭔지 아세요? 늙을 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오랫동안 사시라고 어릴 때부터 아호를 그렇게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젊었을 때 영정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이 드실 때 90세까지 여기 이제 마음 같았으면은 이제 90세까지 사시면은 왕이 이런 지팡이를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연에 그 다음에 영의정 하신 하연의 초상화에는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지팡이를 좀 안 그린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노하셨을 때 장수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황희정성의 초상화가 이번에 탄생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황신 초상화입니다. 황신은 1560년에서 1917년 본관은 창원이고요. 호는 추포입니다. 임진왜란 때 공을 많이 공신으로서 지정되셨고 여러 가지 이제 공신으로서 여러 번 이렇게 명칭을 받게 되는데요. 절중 장군도 하시고 일본 통치나로 다녀오시고 한성 부윤 대사관 뭐 이런 거 다 역임하셨어요. 대사관이라 그러면은 이제 성균관의 최고의 총장님 이런 것이 대사관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집안에서 수백 년 동안 보존하다 보니까 너무 막 방리가 되고 훼손되니까 그게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 차원황 씨들이 다 기탁을 했어요. 그걸 이제 도록에 나와 있는데 그 민속박물관에 있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그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비단에다가 뒤에다가 돌가루 아주 비싼 석재들입니다. 뒤에 들어있는 거. 그럼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돌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석재는 색이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 뒤에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치를 해서 이 작품이 완성했고 위에다가 이제 다 석재로 완성했습니다. 그 뒤에다 그리고 앞에 또 네, 뒤에다가 얼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눈동자가 살아있나요? 눈동자를 잘 보세요. 눈동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눈동자 살아있는지. 네, 눈동자는 뒤에다 검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검을 칠해가지고 눈동자가 앞에서부터 어떻게 불빛이 비추면 강체가 나게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을 칠해가지고 뒤에서 비쳐 나오게 해서 눈동자를 배체라는 덤은 뒤에다가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배치법을 했습니다. 항진이도 저 치마도 석채고 다 배채, 위에 저고리도 석채고 다 배채를 하고 위에도 또 칠하고 불림을 하고 얼굴도 배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이나 이 관모 이런 거는 소나무 가루를 만드는 거를 물에 풀어가지고 알코올 넣어가지고 깔아앉히고 그런망에 그르고 그 찌꺼기 밑에 깔아앉는 찌꺼기를 가지고 아주 짙은 그 질감의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관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관모들이 굉장히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것은 송년목을 가라앉혀서 걸러서 한 거고, 그 다음 여기 날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매미 날개를 해서 매미의 오덕을 갖춘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관에 이렇게 붙이는데, 이런 걸 할 때는 아주 또 청목이나 섬세한 먹을 가지고 또 작업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초상하면은 이렇게 이런 초상하고 이런 초상하고 여러분들 느낌 뭐가 차이가 나나요? 전신상하고 이거 신상. 여기 이거랑 봤을 때 뭐가 차이가 나나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영감이 많이 오나요? 이거를 그리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항시 제가 종친의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항시 시조에 그런 초상화도 요만한 액자에다가 전신상에다가 저기 붙여놨는데 하나도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크게 그려가지고 보면서 얼굴을 맞대는고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더 크잖아요. 이제 이거는 크니까 뭐 공신상으로 정체적으로 그리지만 얼굴만 크게 그리는 거는 바로 이 속눈썹까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거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황희정승의 조상아가 왜 문경에 내려갔나? 궁금하지 않아요? 네? 황희정승이 아드님 세 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경기도 관찰사,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하신 분 황치신이에요. 두 번째 아드님은 처가 쪽으로 가서 간 게 문경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드님은 영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은 황희정승은 묘와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만 저기 처가 따라서 저기 문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서 아버지를 뵙지 못하니까 아버지 그림이라도 그려서 내가 모시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소상화를 그려서 그걸 들고 가서 반신상이라도 그 국가에서 만드는 걸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들고 가서 집에다 모셔놓고 항상 아버님을 뵙듯이 인사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초상화를 가지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경에 있게 됐습니다. 항흠인데요. 예, 차원왕씨 시중공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골고루 세 팔을 다 넣기 위해서 여기는 회상공파입니다. 여기는 시중공파고 여기는 장수왕씨입니다. 그래서 다 골고루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수고 썼습니다. 많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항음은 이제 차원은 항시 중에서도 시중공파입니다. 이 항음도 92세까지 항영성은 더 오래 사셨거든요. 근데 81세 때 모습인데요. 이제 80에 넘어가면은 이분도 그 50년 동안 육조 판서, 뭐 한성 서울시장 뭐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육조 판서까지 골고루 전부 50년 동안 간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면은 그 신중하고 청렴 검소하고 엄정 화목하고 정사 공정하고 예의를 준수해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 항음에 대해서 태클을 걸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80이 넘은 그 높은 간직을 하신 분들 중에서 국가가 기로소라는 관성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원광장이 있다 그래요. 그 자리가 그 기로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연회를 베푸고 행사를 합니다. 이때 기로소는 숙종이 59세가 되는 해에 60도 안 됐고 70도 안 됐는데 자기가 기로소에 들어간다고 막 기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안 해줍니다. 막 이렇게 숙종 보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로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기로소 회원들하고 숙종하고 이제 개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 이걸 다 이제 기사 개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줘가지고 지금 두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화여자대학교, 하나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18세기 초반에 그린 궁중기록에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국보로 지정된 그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로소 회원들 11명의 초상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항음의 초상화가 있어서 저거를 그려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했는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혼신을 다해서 그린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첩을 기사 개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1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왕한테 드리는 거고 나머지 하나씩 가지니까 왕의 첩을 이 신하들이 기로소 신하들이 이제 그거를 왕이 가지는 기사 개첩을 봉안하러 가기는 행렬도입니다. 이게 어첩 봉안도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경꾼들도 그리고 여기 앞에 북을 들고 가면서 치고 여기 향과 여기 개첩이 들어가겠죠. 여기 가마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로소 회원들 기로신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로신들이 등장하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1분, 딱 11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로신들의 모습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황흠은 어떤 분 같아요? 맞춰보세요. 말로. 아, 그분 같아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문간은 오른쪽이고 하여튼 무간은 왼쪽이거든요. 문무 이게 차례가 있어요. 행사를 할 때. 그거까지는 제가 못 그리고 다음에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 사연도 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에 이제 이 춤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춤인가요? 탈춤. 네? 탈춤? 무슨 탈춤? 꽃이 신라의 그 처용무. 아. 이 처용무예요. 처용의 탈을 쓰고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이 처용무가 언제부터 궁궐에 신라 시대의 춤이 궁궐에 들어와서 강해군이 연산군이 하여튼 그 춤을 춰요. 궁궐에서 처용의 탈을 쓰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궁중의 춤으로 변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숙종 때, 숙종이 59세 때 그 행사를 할 때 이제 그림이 너무 다들 작으니까 이거는 제가 크게 그려가지고 신나는 모습을 이렇게 오방색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불을 치고 좀 신나게 느끼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색깔이. 이미지가 아니고 네. 너무 익살스럽고 너무 멋있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관복에 보면은 이 띠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숙종 때, 그 다음에 여기 숙종 때죠. 이 항음도 숙종 때인데 이때 보면은 관복에 있는 이 청색이 특기석이 있는 거예요. 특기석 색깔이. 특기석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알아. 오늘 특기석 반지를 끼고 있다. 너무 무거워서 뺐더니. 그 다음에 이분은 이체 영정인데요. 이체 영정은 좀 작은데 어떤가요? 네, 이 이체 영정은 아마 18세기 가장 조선 후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체요. 이체 여기 이체. 이체 영정. 이제의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관직들의 4시부터 사관, 박신, 약방제조, 의관, 총부당상 이게는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병조당상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병조낭청 국방부 차관이에요. 총부는 통제하는 사령부 같은. 신의 은혜를 받았다는. 여기 이제 원행정리역인데 이제 해동궁이 그 가마가 상덕궁에서부터 소나성까지 가잖아요. 그다음 한룡령까지 갑니다. 사도세자령까지. 그때 간 행렬을 제가 그린 게 30m인데요. 이거 어제 도무지 벽에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깔았고 이렇게 말아놔서 요거 부분만. 이게 가만히 몇 있는 미터예요? 30m. 30m. 여기 가만히 있는 부분만 펼쳐놨어요. 그러면 요게 저기네요. 네네. 군주가 군주 가마. 여기는 이제 왕의 자마. 여기 이제 왕의 자마. 여기는 이제 자분과교 저기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라과자는 앞에 이제 음식을 싣고 가는 과자 있는데 다 펼치지를 못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소나승을 축승할 때 10년을 계획했는데 2년이 안 걸려서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계소에 보면은 대고개도에서
성을 축성하는 사람들한테 11번을 음식을 베푸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음식을 베풀면서 프로모션을 계속 이제 용기를 부여해가지고 성을 아름답게 지을 수 했다. 그러니까 정조는 성을 지을 때 너무 아름답게 지어서 저기 침공하지 못하게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이 탄생을 했고, 이는 성이 탄생 다 짓고 나서 축하인을 하는 그런 낙선연도인데, 이거는 아직도 프랑스에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한글로 된 유일한 의미입니다. 이건 제가 해군군 가마를 탄 겁니다. 실제. 다른 사람 같은. 저 정도에 노양차 할 때 저 가마 작은 거 아기를 탔어요. 저 노들섬 지나서까지. 이거는 여기 수원 하성에 있는 아름다운 정자들을 이렇게 따로 그려보고요. 여기 이제 미로 한정, 여기 미로 한정이고, 한정이요. 여기는 하옥문, 여기 수문이 있어요. 하옥문 알아요. 네, 수문이 있어요. 하옥문. 그 다음에 여기는 방화수류정. 이게 하옥문이야. 이게 물길이거든요. 네. 여기 수문이고, 여기는 방화수류정. 여기는 아까 그거고. 이거는 어소세송 예장 반차도 해서 이건 제목을 안 쓰셨더라고요. 지금 못 붙였어요. 못 붙이신 거예요? 네. 아, 그러셨구나. 정조 형이 돌아왔을 때의 그 예장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에 있다가 돌아온 건데 이게? 아름다움. 네, 보통 이제 도장을 찍어서 많이 조선 후기에는 많이 했는데, 이때는 전부 다 명조 시대거든요. 전부 다 붓을 하나하나 다 그리는 거예요. 그 붓의 붓기를 살려가지고 다 이게 그리고요. 여기는 도명, 축책, 그다음 옥인, 그다음에 익책, 그다음에 평교자, 혼백 짓고 가는 거, 항정자, 혼백연, 그다음 여기는 소개, 그다음 사기, 그다음에 약기, 그다음에 유서, 개, 보관, 꽃 싣고 가는 거, 애책문을 쓰거든요. 돌아가시면 애책을 싣고 가고, 그리고 견녀, 그다음에 항정자, 명정, 그다음 대여, 그다음에 복궁인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들이 뒤에 쭉 예조, 그다음 병조, 마지막에 경기감사가 맨 뒤에 서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박물관에서. 프랑스에 있는 거를 이제 귀환했죠. 145년 만에 귀환했는데, 지금은 이제 프랑스 우리나라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책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이제 그걸 두루마리 어개로 다시 만들면 해가지고 이 전체 행사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펼친 처음이에요, 이번 전시가. 대단하네요. 이 그림을 완전히 다 펼친 거는 이번 전시가 처음이에요. 근데 이 행사 때마다 그 전시 환경에 따라서 펼칠 수가 있고 못 펼칠 수가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걸 펼칠 수가 없으니까 저기는 그냥 올리고, 이게 딱 이 전시 공간에 맞아. 딱 맞네. 고생만 네. 해주는 걸 찾느라고. 이름은 이제 밭들 봉자에다가 목숨 숫자, 어머님이 오래오래 사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봉수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머니 해갑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런. 질문해야지. 네. 우리는 그 소슬점에서 일가서 조바지 행군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서. 이렇게 표현하죠. 행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을 더 많이 시대 그릴 수 있다. 이 봉수당이 거기야.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수밖에 이것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당시에 도화사 하원들이 막 고민을 해가지고 새로운 원근법을 개발한.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그 기록한 매력이에요. 여기 있는 게 준하예요. 아, 그 궁중 행사할 때마다 비단으로 이제 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거 그리신 네. 거구나. 네, 요겁니다. 비단 누르실 때. 네.